안녕하세요. 최강 입시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라는 5개의 대학이 중심이 돼서 공동 연구한 이 결과 2024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 종합전형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됐고,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 마무리 단계지만 현재 고1, 고2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시작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까지 좀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 개편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역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각 요소마다 이제 평가 항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학업 역량은 이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은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교과 성취도, 그다음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 역량은 이제 네 가지 요소예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리고 리더십.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합쳐보면 10가지 정도의 이제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각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이 각각 학교가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 아니면 각 학교가 생각하는 이 반영 비율에 맞춰서 어디에다 더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둘 것이냐로 이제 판단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종합전형에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랜덤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지금 얘기하는 이 10가지 항목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각각의 평가 항목들은 어떻게 이루냐. 어떻게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평가 항목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학업 역량. 결국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결국 내신 영역이죠. 이제 교과라고 불리는 이 내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신 성적과 그 연계되는 교과목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즉 내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특, 요게 이제 메인이죠. 여기에 이제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겠죠. 자, 우선 학업 성취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성취도입니다.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등급과 우리가 얘기하는 ABCD 성취, 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등급은 보지 않고 100% 성취도만 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개편안은 바뀌었어요. 개편안에서는 등급도 보고 성취도도 보고 원점수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겠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기본 교과목,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요 과목이죠. 주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라는 이 교과목의 성적이 적절하냐, 요거를 우선은 무조건 학업 성취도에서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교과 성적이 적절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바로 각 대학의 종합전형 입결을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의 입결이 요 부분과 비슷하냐, 그러니까 나의 현재 교과 성적이 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종합전형에서의 입시 결과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느냐, 요게 매칭이 된다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종합전형 입결을 참고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종합전형 입결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참고의 이유가 바로 요 부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합전형 입결을 참고하라고 하지, 그걸 맹신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그 외에 교과목도 반영해서 봅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 특히 이 부분에서 포인트로 잡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이해 교과목이 일반적인 네가 잘하는 기본 교과목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예체능. 네, 예체능도 포함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예체능 다 포함입니다. 은미체도 어느 정도는 다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그래도 기본적인 교과목만큼 적절하게 했냐? 쉽게 얘기하면 너 편식했냐? 요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식. 편식하지 마라. 요 부분을 보는 거고, 요거 이해는 이제 학기별, 학년별 또 성적 추이도 보죠. 그러니까 꾸준히 그래프상 올라간 친구니, 아니면 꾸준히 그래프상 내려간 친구니, 아니면 적정 수준을 유지한 친구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교과목의 기본적인 성적, 그리고 그 이외의 교과목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 거기에 학기별, 학년별의 성적에 대한 추이의 반등 모습까지, 1학년 때가 3학년까지 꾸준히 노력한 친구인지, 아니면 1학년 때 반짝이었는데 떨어졌던 친구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다 보는 게 결국 성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업 성취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보는 거다.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태도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가, 그거에 대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다 얼마나 열심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요거는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어떤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네가 노력을 했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떤 지식을 얻었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어내는 게 학업 태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는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수업 참여도예요. 얼마만큼 수업 참여도가 우수하냐, 그리고 수업 참여에 열정적이었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단순한 수업 참여도가 아니라 왜 네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동기, 목표, 이제 활동 내용, 뭐 집중력, 성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스타트의 핵심은 동기와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네가 노력했는지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왜 네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지.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 탐구력. 그러니까 탐구활동 내용이죠. 그러면 탐구활동에서 이제 보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결국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네 탐구활동이 뭐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수업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탐구력과 수업 이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탐구력, 이렇게 두 가지의 저는 의미를 이제 좀 부여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수업 참여는 요 밑에는 두 개겠죠.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수업 스케줄에 맞춰서 네가 했던 탐구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행평가, 뭐 발표, 그렇죠? 뭐 보고서 활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죠. 교내 활동에서의 어떤 활동, 즉 수업 이외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바로 대회입니다. 대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뜬금없이 대회라니, 너 맞냐? 컨설팅 하는 사람 맞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우리가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상 경력 리스트는 대학이 보지 않아요. 이거는 미반영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보는 뭐냐면 수상 경력이 아니라, 자, 여기 있잖아요. 대회에 나가서 무슨 활동했냐, 이게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적힐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수업 시간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대회에 나가는 거죠. 내가 대회에 나가서 내 관심 분야와 관련된 거에 대한 뭐 로봇을 만들던, 뭐 아니면 뭐 백일장을 하던, 뭘 하던,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수상 경력이 아니에요. 네가 1등을 해 2등을 해 필요 없고, 그 대회에 나가서 네가 한 활동이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그게 자율이나 진로의 기재가 되냐, 이걸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대다수가 다 하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런데 요 부분, 지금 얘기하는 각각의 대회에 나가서 활동한 건 컨트롤 C, 컨트롤 V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진로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진로 역량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진로. 그러면 진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직업이겠죠.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 아니면 뭐 계열이겠죠. 그럼 이 학과나 계열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어떤 교육 과정, 활동,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로라고 하는 거예요. 진로.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이수. 즉 내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 기계공학자야. 그러면 당연히 기계공학과 관련돼서 내가 배워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우고, 2학년 때 물 1 배우고요. 3학년 때 진로 선택으로 해서 물 2까지는 최소한 배워야 되겠죠. 뭐 여기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나오는 뭐 과학 융합, 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배웠냐 안 배웠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물 2는 안 했어. 그러면 솔직히 물투를 한 친구다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죠. 나 이수하고 싶어. 근데 우리 학교는 물투가 없대.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나는 이걸 포기해야 되냐? 아니죠. 그런 걸 대비해서 이 교과 이수 노력 과정에 뭐가 있냐, 바로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했냐.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 학교에는 없어 물투가. 하지만 너는 물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너가 물투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니?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이수하려고 했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수하려고 했니? 소인수 과목으로 이게 만들어서 이수하려고 했니? 이런 식으로 내가 이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얘기하는 요 과정들은요, 생기부의 기재가 가능해요. 그렇게 기재를 해서 정말 이 친구가 이런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수하면은 학교에 물투 과정이 없어 똑같이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거 모르고 잘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일반 진로라는 선택 과목에서 교과목 학습 단계 위계, 아까 얘기한 이제 뭐 과1, 과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물1, 그럼 물2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위계를 했느냐. 왜냐면 물1을 안 하고 물2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1을 무조건 하고 물2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거는 학교에서 이미 다 설정해 놨어요. 예, 학교에서 알아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웬만하면 알아서 다 설정되어 있고 그냥 그 따라가면 된다. 자, 두 번째,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이 성취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보는 거하고.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을 보는 거죠. 얼마나 적절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숫자,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 전부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정성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성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다. 정량, 정성을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죠? 동일 교과 내에 일반 선택 과목 대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정말 모든 교과목의 밸런스라고 하는 걸 생각보다 많이 좀 따져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이 조금 더 우수하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내가 이과를 갈 거라 수학, 과학은 뭐 1등급 찍고 있는데 뭐 영어, 사회는 5등급이야.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도 무조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전공 적합도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압도적으로 잘한다? 아니에요. 아니, 다시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거죠.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내신 등급에서 내가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이 더 우수한 걸 우리는 의미하는 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진로죠, 진로. 진로와 관련된 내가 어떤 탐색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냐.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아니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참여를 했느냐를 보겠죠. 그럼 아무래도 요거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주된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동아리, 아까 얘기한 그런 대회 있잖아요. 요런 것도 관련 있고, 또 있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진짜 컨설팅 하는 분 맞냐? 할 수 있어요. 독서 리스트는 미반영이에요. 하지만 독서 활동 내용을 세특이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되게.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진로 활동에 또 많이 기재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동하되 정확하게 그냥 독서에서 진로에 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을 찾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죠. 그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 대회도 마찬가지, 동아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교과목과 관련해서도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뭐 주로 동아리겠죠.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수행평가 아니면 발표 보고서 아니면 지금 얘기한 동아리 활동 아니면 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건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든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다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누가 떠먹어 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떠먹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거나 속된 얘기는 내가 게으른 애다. 그럼 종합전형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교과하세요. 내신만 열심히 하셔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진로 역량. 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인성 영역. 뭐 이 부분이니까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그게 네 가지인데요. 자, 협업과 소통 능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행특이라고 하죠. 네. 종합의견에 주로 많이 적히고 그걸 통해서 많이 우리가 좀 판단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학급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라. 단체 활동 되게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쌓입니다.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성실성과 규칙 준수. 자, 여기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은 교내 활동에서 맡은 역할. 이게 학급 회장일 수도 있지만 뭐 청소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이 상관없어요.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루. 이것도 행특으로 많이 적어줍니다.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냐. 일단 첫 번째가 출결 문제겠죠. 출결. 뭐 무조건 일단은 개근상 탄다. 이런 마인드 먹는 게 제일 좋다. 요거 이해에 규칙과 규정하면 결국 뭐가 있겠어요. 요거죠. 학폭 아무튼 요즘 리스트 기재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더 글로리. 네. 그리고 정 XX분의 자제분. 요런 분들 덕분에 요즘 학폭이 되게 핫한 이슈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학교에 가잖아요.
고등학교 이 학부모 총회 같은 데서도 학폭 얘기를 엄청 강조합니다. 예, 지금 학폭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무조건 이거 기재된다. 최소 생기부에 1년 동안 무조건 기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이 웬만하면 요즘 그런 문제들 잘 없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흡연 문제, 이런 거, 뭐 기물 파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언어 폭력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리더십. 자, 꼭 리더십 하면은 학급 회장 해야 됩니까? 부회장 해야 됩니까? 하면 좋죠. 하면 나이스. 하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굿. 왜? 못해도 뭘 할 수 있냐? 방금 얘기한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어떤 식으로 자기가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가 꼭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학급 전체를 위해서 계획하거나 뭐 실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실제로 해보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느냐,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도 다 행특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학급 활동, 학급 활동 및 이 교내 단체 활동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역할을 맡아서 리더가 돼서 진행을 해보시라.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과정의 내용들이 들어갈 거니까.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2부 이 개편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항목은 어떻게 되고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 좋은지에 대한 저의 어떤 경험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좀 조언을 좀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안 따라 하셔도 참고는 하시라. 그러니까 이미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계획을 잘 잡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워낙 많으세요. 요즘은 정말 웬만한 이 고등부 학부모님들 컨설팅이라고 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보다 뺨치게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되시겠지만, 올해 우리 아이가 첫째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직업 때문에 직장 생활 하느라 학생에 대한 지금 이 관리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런 분들한테는 일종의 공략집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3편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 게 좋냐, 그래서 제가 실제 그 몇몇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 자료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